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장 현황부터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IT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최대 규모인 5,900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특히나 전기 전자 업종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반도체 소재나 장비 쪽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전일에 올랐었던 제약 바이오 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약세였고요. 오늘 국내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잠시 뒤에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야겠죠.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개장 전에 어떤 종목 보셨는지 투자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입니다.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면세점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인데요. 작년까지도 실적이 흑자 전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적자가 좀 지속이 됐지만 전년 대비해서 적자폭을 많이 줄였던 모습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유입이 중단이 되면서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이 어떻게 보면 유커에 의존했던 면세점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을 많이 감소시켰다라는 점 굉장히 좀 중요한 사실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올해부터 다시 이제 유커의 점진적인 유입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면세점주들이 있죠. 호텔신라나 그리고 신세계 등등 많은 면세점이 있지만 이 유커가 돌아오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레버리지 효과가 하나갤러리 타임월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실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바닥에서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았고 다시 이제 2차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43,800원 오늘 시장 아침에 좀 조정을 받는다면 마이너스권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6만원, 손절라인 4만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면세점 관련주죠.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였고요.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오늘도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안정된 수익률을 원한다면 수급과 추세의 전환을 노려라. 권광현.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예,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광현 이사 오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오늘도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전일에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어제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6% 올랐고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주가 9만 원을 돌파한 하루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고 의견 어떠신지 좀 들어볼게요. 3, 2, 1. 예, 이사님 역시 굿 의견이신데요. 코멘트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뜨겁다는 말 정도로는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핫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총이 65조가 넘는 묵직한 기업이 심지어 제조업 기업인데 하루에 6%가 넘는 상승폭을 보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려운 걸 하이닉스가 해냅니다. 네. 지난 2월 초에
7만 원대까지 무너지면서 수세가 완전 무너진 게 아니냐. 이대로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이뤄지게 되면 아예 흐름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어두운 시각들이 많이 드리웠었는데 어느새 이제는 역대 최고점 수준까지 가파르게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외인 수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아직 수급이 꺾일 만한 여건이 아니며 그리고 수급 상황도 너무 양호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가져갈 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값을 찾아가는 중인데 아직도 저평가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저희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볼게요. HLB 생명과학의 주가가 어제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라이프 리버 인수가 마무리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권광현 이사님. 3, 2, 1. 예, 부정적이시네요. 네. 인수를 한 부분이나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부분, 스펙트럼을 늘린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 역량 영역에서 아직 제대로 된 유효타를 굉장히 크게 터뜨렸다라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주가는 이미 고평가가 되어 있고, 이번에 합병을 통해서 상한가까지 뛰어오른다는 거는, 지금 하방으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빌미를 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추세상으로는 충분히 하단선을 예쁘게 밀어 올리면서 지금 상단도 이제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끝이 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갑자기 당장 오늘부터 급락을 한다라고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의 주가가 계속 유지되면서 우상향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배드 의견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전일장 특징주 분석하고 있고요. 이번에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 올라있는 신라젠인데 어제 신라젠의 주가가 7% 가까이 오르면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강한 움직임이 눈에 띄었었습니다. 팩사백의 신장암 환자 대상 임상시험 이상 연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건데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의견 들어볼게요. 홍광현 이사님. 3, 2, 1. 예, 긍정적인 팻말을 드셨는데 역시 의견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요즘 장세가 굉장히 어지러워요. 지금 오늘 전일도 미국장이 좀 약세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도 장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장이 굉장히 방향을 가늠하기가 어려울 때는 항상 나타나는 게 이렇게 수급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주들의 약진이 항상 도드라집니다.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도드라지는 실적과 이제 이슈를 몰고 다니는 이슈 메이커인데 그렇다 보니까 수급이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시장에서 고를 만한 종목이 없다. 다들 고민을 하다가 바이오 종목 중에 지금 이슈가 올라오고 있는 게 뭐가 있지라고 하면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사실 지금 신라젠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단기 수급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고 그리고 올 연간으로 봤을 때는 펩400 임상 이슈가 계속해서 모멘텀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를 계속 가져갔을 때 재미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어느 정도는 바이오 업종 자체가 요즘에 호황을 겪고 있다. 한국 증시에서 호황을 겪고 있다는 부분이 좀 많이 적용이 됐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라젠 자체를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네. 지금 상황에서 투자 대상으로서는 굉장히 아직 매력이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신라젠에 대한 의견 긍정적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P&E 솔루션의 주가가 어제 올랐는데 LG전자와 93억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근에 LG전자의 주가도 강하고요. P&E 솔루션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역시 굿이시고요. 네. 공급 계약이라는 거는 일단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강하게 상승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역대 최고가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은 상태고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그리고 전기 이중층 캐파시티 활성화 장비 이런 2차 전지 후공정 관련 장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핫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전 최대 기업이라고
불리는 LG전자 쪽에 상당 규모의 납품 계약을 맺었다는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꼽히죠. 그래서 기존의 2차 전지 장비 82% 정도가 이제 매출 구성으로 짜여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탄탄하게 유지를 하면서 추가적인 매출 상승에 대한 밸류에이션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회사가 잘 굴러가다 보니까 2017년 차트를 보게 되시면 꾸준히 대단한 특이점 없이 밀어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러한 흐름은 아직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바로 직전 고점으로 꽂을 수가 있는 게 12,700원 정도로 꼽히게 되는데 아직은 조금의 여유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수급적인 부분도 큰 문제가 없고 회사의 재료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이 체결될 때 또 한 번 이슈가 발생해왔구나. 그렇다면 이 회사 밸류에이션 아직 남았구나. 그래서 그 의견 드렸습니다. 예, 3월 14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장 이제 막 시작이 됐고요. 잠시 뒤에 출발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보셔야겠죠?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상으로 시총 1위부터 한 50위권 내 종목들 보고 계신데요. 일단 파란불을 켜며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제와는 좀 다른 분위기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1%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 호조 전망에 어제 3.8%나 올랐었고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옵니다. 앞서 미국 증시에서 퀄컴을 중심으로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국내 장에도 영향이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주가 어제 6%나 급등하며 9만 원 터치가 됐었고 저희 장중에 분석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0.4% 조정 나오면서 89,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금 나흘 연속 하락이고요. 오늘 장에서도 0.6% 조정을 받고 있고 어제 국내 증시에서 금융주가 약했었는데 KB금융 어제 2% 조정 받았었고 오늘도 0.48% 하락하면서 62,0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 조금 더 보면 신한지주도 오늘 0.7% 조정이고요. 지금 장 속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LG화학인데 LG화학이 나홀로 1.2% 오르면서 41만 4천원 선 주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릴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약세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인데 추세 상승이 꺾였다라고 분석하기는 이르고요. 0.65% 조정받은 2,478선, 코스닥도 0.4% 가까이 눌리면서 오늘 880 초반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움직임 보고 계신데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나 급락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1% 가까이 눌리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이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가 좀 밀린다라는 생각이 확연하게 드는 모습이고요. 바이로메드도 1%대 조정이네요. 팩사백의 신장암 환자 대상 임상시험 이상 연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어제 신라덴의 주가가 7%나 급등이었는데 오늘은 0.5%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CJ ENM은 소폭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 살펴보죠. 예, 네이처셀의 주가가 지금 6위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올라온 등극한 모습인데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했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급등하고 있다는 거 특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티슈진이나 셀트리온 제약 로에는 1%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포트폴리오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수익률 자랑을 먼저 해봐야겠죠? 권강현 이사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권강현 이사께서 지난 2월 7일에 주셨던 카카오입니다. 지금 수익 11% 이상 나고 있고요. 추가 의견은 잠시 뒤에 들어보죠. 지금 이 자리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도 나와 계시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 지난주에도 리뷰를 했었는데 수익이 더 많이 올라서 오늘도 한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40% 수익이었고 오늘 5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 종목 의견 들어야겠죠. 카카오부터 들어볼까요, 이사님?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염려를 이제 완전히 털어버리고 관련 계열사들이 좀 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뭐 계속해서 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요. 최근 폭락장에서 조금 과하게 빠졌던 부분이 다시금 이제 카카오의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게 되는 전화 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돌아오면서 조금 수급 상황이 개선됐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오늘 살짝 약세로 시작하긴 했지만 앞으로도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전고점 수준까지는 문제없이 올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추가 의견 들어봤고요. 전고점까지 무난하겠다. 전고점은 한 70만 원 선이 될까요? 죄송합니다. 16만 원 선이 되겠네요. 네, 16만 원 선 정도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저희 김지훈 차장님 JYP 엔터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주가가 상승세가 꺾일 줄을 모르네요, 차장님. 네, JYP 차트를 띄웠는데 한 네. 14,000원 정도부터 한 40% 가까이 지금 단기간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모습은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늘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되면서 올라갔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JYP의 그 펀더멘탈인 트와이스의 일본 쪽 매출, 그러니까 뭐 4분기에는 이제 그 아레나 돔 투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작년 6월 달에 데뷔한 음반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안정적으로 잘 팔리면서 음반 매출도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데뷔한 이제 신인 아이돌 그 스트레이키즈가 생각보다 좀 반응이 괜찮고, 그다음에 중국 아이돌 보이스토리도 이제 중국에서 흥행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SM이 좀 추세가 좋으면서 그 이쪽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좀 시각이 중국 쪽의 컨텐츠가 재진출할 것이라는 좀 기대감도 있어서 기본적인 이제 펀더멘탈 실적이 좋아지면서 중국 쪽까지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가격대가 지금 14,000원대부터 올라왔지만 한 16,000 손절가를 좀 높게 잡아서 한 16,600원 선 가격대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목표가를 좀 상향해서 한 23,000원 23,000원까지는 좀 더 추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100% 수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JYP 엔터 김지훈 차장의 종목이었고요. 저희 믿고 보는 라이브 쇼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현 의사 탑10 종목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새롭게 소개해드리는 종목입니다. 네. 미래에셋대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올해는 증권 업종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금 뭐 같이 방송하고 계신 차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 부분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경기 호조와 완만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안정화가 더해지고 개발도상국 그리고 신흥국들의 성장이 도드라지는 이런 한 해가 올해 2018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금리를 끝없이 낮추고 통화량을 계속해서 늘리던 지난 10년에 가까운 그런 시간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감 속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면 지금은 완전 다른 상황을 바탕으로 전환을 도모하는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 가장 먼저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결국은 투자의 대명사로 불리는 증권사 부분이죠. 이러한 거시경제의 흐름이 현재의 증권사들의 실적 호조나 컨센서스 상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상당한 규모의 호재가 있어요. 2016년에 발의가 되어서 시작되어 오고 있는 초대형 IB법이 2017년에 이어서 2018년에도 급물살을 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의 증권사는 발행어음인과 같은 이제까지 IB에게만 허락이 되어 있던 알토란 같은 영역들을 다룰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사업성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발행어음뿐만 아니고 IMA, 종합자산계좌라고 불리는 이 계좌까지 이제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증권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원금을 보장해주면서 운용을 하고요. 그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발행어음보다 더 파급력이 훨씬 더 크리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 자본 8조 이상의 초대형 IB에게만 허가가 되게 되는데 지난달 말 7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성공리에 완료를 하면서 미래세대우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사상 첫 번째 증권사가 되어 있습니다. 호재가 참 많다 보니까 주가 등락폭이 좀 상당하긴 한데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시면 문제없이 상승폭 다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는 11,600원 그리고 손절가 9,1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새롭게 소개해드리는 BGF 한번 보도록 할게요. BGF는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핵심만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성장할 수밖에 없는 소비재 시장의 중심이 될 종목이고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더 많은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GF는 작년 12월에 편의점 사업 부분을 BGF 리테일 쪽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서 분할 재상장이 되었죠. 그러면서 자산 가치가 재평가되었는데 현재는 이제 애초 기대하던 레포트가 많이 이제 나왔었던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평가를 했었던 5천억 밸류 수준보다도 한참 아래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기업 밸류보다는 수급에 좀 초점이 맞춰지면서 매도 우위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매수 방향으로 다시 방향을 틀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주가 역시 이제 좀 맥점을 지나서 상승세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게 하기 좋은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BGF는 이제 BGF 리테일러부터 로열티를 받고요. 새롭게 편입된 BGF 네트워크, 사우스 스프링스 골프장 이런 다수의 계열사에서 올라오는 수익을 연결된 수익을 대변하는 지주사가 될 예정입니다. 주요 계열사의 편의점과 사업 연관성이 굉장히 큰 BGF 로지스, BGS 푸드 이 부분이 편입이 되어 있어서 여전히 편의점 사업에서 올라오는 수익을 주요 사업 분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것 같이 올해는 거시경제 자체가 소비재하고 소비주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아서 편의점에 대한 굉장히 이제 수요가 높은 상황이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인 시야로 굉장히 사업 분야 자체에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종목이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라 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으로는 목표가 2만원, 손절가 12,3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DNC 미디어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인데요. DNC 미디어는 그렇게 좀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는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장르 소설 출판, 전자책 출판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영역이라 보기는 조금 힘든 감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특정 소재 그리고 플롯을 가진 대중소설 장르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요즘에 카카오, 네이버, 리디북스, 원스토어 이런 15개 플랫폼의 전자책을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도 작지 않아요. 이제 200~300억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웹소설 그리고 웹툰 시장이 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어서 시장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한 DNC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별로 좀 관심 있어 하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좀 조용히 거래량 없이 천천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난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예상 매출 규모는 약 370억 원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한 20% 정도 평균적으로 나고 당기순이익이 YOY 50% 수준으로 이제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한 EPS가 약 한 550원 이상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달성이 되게 된다면 현재 수준의 펌만 적용이 되더라도 17,000원 이상이 넘어서야 적정 주가라고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해외 매출 분야가 지금 만약에 부각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좀 더 수급 상황도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작긴 하지만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5거래일 이상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굉장히 양호한 수급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차트상에서도 상승 이후 조정을 마치고 다시금 변곡점이 시작되는 그런 지점으로 잡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일단 저항선으로 작용할 전고점까지만 잡고 가보겠습니다. 목표가 15,000원 그리고 손절가 11,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녹십자 랩셀 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종목이 되게 많아요. 마찬가지로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인데, 녹십자 랩셀은 세포치료제 사업, 검체검사 서비스 사업, 제대열 은행 사업, 간암시장을 타겟으로 한 세포치료제 개발,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항암제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요즘에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를 타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시총이 약 한 6천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일단 바이오 기업이긴 합니다만 지금 검체검사 서비스 사업이 주된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완전히 신약 오리지널 바이오라고 보기엔 조금 힘든데, 기업 가치는 좀 많이 올라있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 최근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한 부분이 정책 지원인 부분, 그리고 지금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바이오 업종에서도 그 굉장히 핫한 영역에 있는 종목이라는 게 선정 이유입니다. 지금 유전자 가위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항암제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정부에서 유전자 가위를 적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야를 희귀 질환에 국한했던 걸 아예 모든 연구에 대해서 가능하게 열어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유전자 가위 치료제 연구 범위의 확대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호재가 발생을 한 상황인데,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언급을 드릴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 게, 밸류 평가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추세를 위주로 보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녹십자 랩셀의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차트에서도 충분히 잡을 만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밸류보다 추세에 집중한 종목은 손절가는 하늘이 두 쪽이나 더 지켜야 된다는 전략 꼭 명심을 하시고요.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 78,000원, 손절가 53,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네이버 한번 볼게요. 워낙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회사인지 따로 언급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포털 사이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인터넷 생태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정치권과 관련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좀 큰 폭락이 발생을 했어요. 2017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도 나온 폭락이라서 조금 밸류에이션보다도 더 많이 내려왔다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3개월 내 투자 의견이 있는 기관 24곳의 의견을 보게 되면 평균 목표 주가가 무려 110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을 정도예요. 지금 현재 주가로 따지게 된다면 한 80만 원, 이제 80만 원이 깨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지금 진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전략으로는 목표가 93만 원, 손절가 78만 5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건강한 이사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봐드렸습니다. 오늘 신규 종목이 많았는데 새로운 종목을 찾고 계셨던 분들 말씀하신 손절가, 목표가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김지훈 차장 종목도 공개할게요. 10위부터 봐주시죠. 네, 먼저 10위로 말씀드릴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작년에 호황기로 상당히 증설을 많이 했고, 대규모 증설하고 고정비 비용이 좀 확대되면서 큰 폭의 실적 감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전반적인 산업 업황 환경 개선에 따라 기존 사업부의 마진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좀 주가 좀 바닥권에서 단기 바닥권에서 좀 견조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가장 큰 거는 설비 투자 비용이 크게 하락하고 투자 회수기에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올해 연간 매출액은 1조 1,300억대, 그러니까 영업이익 약 660억으로 특히 영업이익 부분에서 전년 대비 전년 대비 한 88% 정도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내 쪽에서 계속적으로 업황이 회복되고 있고, 경영일 쪽에서 이제 투자 회수기에 따른 수익성 챙기기 기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봐도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10억에서 올해는 한 230억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감소돼서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중국과 한국의 화장품 ODM 설비가 계속적으로 설비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지역 M&A 결과 장기 성장을 통한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되면서 뉴월드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올해 반영될 전망입니다. 네.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이 될 경우에는 EPS, 주당 순이익이 급격히 상승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올해 상승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역시 글로벌 ODM, 주문 제조업체 시장 점유율에서 1위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국과 미국, 아세안 쪽으로 본격적으로 사업 권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높은 외형 성장을 자랑하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 29배 수준으로 내년까지 연간 이익 증가율이 한 70% 수준을 감안했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특히 고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뭐 가격적으로는 좀 길게 잡아서 손절선 12만 5천 원 선을 깨지 않는다면 코스맥스도 한번 16만 원 선은 중장기 목표가로 터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솔브레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브레인 그 핵심 그 띵글라스 부분이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좀 실적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중저가 폰에도 리지드 OLED 판매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적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1분기에는 64단 스택 그 3D 랜드라인, 그 다음에 2분기에는 하이닉스 쪽에 72단 3D 랜드라인에 인상계열 애천트를 독점 공급해서 전사 실적 성장에 본격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띵글라스가 그동안에 계속 가동률이 떨어졌었는데 가동률이 지금 빠르게 회복되면서 주가 하락 요인을 좀 해소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고, 어제 좀 큰 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리지드 OLED 비중 축소는 1분기를 기점으로 좀 턴어라운드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1분기 매출액은 2천억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 300억으로 시장 기대치를 큰 폭의 상회하는 호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도체 소재 부분의 성장성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고요. 출하량인 고객사 3D 랜드 가동률 상승으로 물량 자체가 Q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평균 판매 단가 역시도 2012년 이후 6년 만에 소폭 상승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좀 골고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솔브레인도 개인적으로 중장기 목표가는 한 8만 원 정도 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G이노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그 북미 거래선이죠. 애플 스마트폰 수요 부진과 글로벌 전략 거래선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지연에 따른 HDI 라인에 대한 가동 공백에 따라 1분기까지는 실적 좀 그 감소 우려가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예상 매출액 1.92조, 그 다음 영업이익 498억으로 영업이익 쪽에서 전년 대비 한 25.5%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매출액이 1.4조에서 1.1조로 큰 폭의 조정을 예상했고, 그 다음에 HDI 라인 가동 공백으로 기판 부분의 적자 폭이 5월달 해결 예정으로 지금 오히려 그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20% 넘게 하락해서 그 주가 넘게 하락한 부분을 실적 기대치가 낮아진 부분은 오히려 기저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HD 라인에 대한 그 적자 폭 축소는 5월달 안으로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와 역시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인 3D 센싱 모듈 부분은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1조, 내년 같은 경우는 2.3조까지 약 외형 성장이 2배 이상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AR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북미 거래선의 중장기 전략을 감안하면 동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는 북미 거래선 신규 플래그십 모델에도 부품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밑단 모델, 하위 모델까지 지금 3D 센싱 모듈 카메라에 대한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연간 실적으로는 성장할 전망이다. 매출액이 약 8.3조 원, 영업이익 3,500억 수준이라 지금 한 13만 원대 주가는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보고 있고, 충분히 개인적으로 한 17만 원까지 추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손절 가격을 좀 잡는다면 12만 2천 원이 좀 단기 바닥권을 좀 지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기관 쪽, 연기금과 보험 쪽에 순매수가 들어오는 점도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처음 말씀드리는데 한솔재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재업계는 좀 소리 소문 없이 좀 올라왔는데요. 네.
무림 PMP에 비해서 조금 무림 PMP가 더 훨씬 주가 상승폭이 컸습니다만 한솔재지도 그 원재료 펄프 가격의 하락과 펄프 가격의 하락이 오히려 판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제지업종 전반에 걸친 우호적 업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지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골판지와 백판지 업체들에는 상당히 우호적이라 보고 있고요. 2월 고지 가격이 고점 대비 약 17% 하락을 했고 펄프 가격의 상승 추세를 오히려 지금 판가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을 상당히 방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저점 통과하고 상승을 하긴 했으나 주요 업체 중에서 가장 주요 이 제지 관련 업체들 중에 가장 수익률이 낮아서 오히려 저가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펄프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는 이제 상반기 내에 좀 진정 국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중국에 대한 수요 증가와 주요 펄프 업체들의 생산에 대한 차질 부분, 그 다음에 제지업체의 낮은 재고 수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만 펄프 업체는 상당히 상반기 부분에 생산 차질이 정상화되고 있고요. 글로벌 생산 캐파가 10% 넘게 증가가 예상돼서 비수기인 올해 2분기부터 펄프 가격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 인상을 반영할 경우 한솔재지 같은 경우 1분기의 영업이익 전망이 30% 넘게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한솔재지의 현재 주가 수준 역사적 저점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4% 넘는 높은 배당 수익률까지 감안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상반기 내에 펄프 가격 하락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무림 PMP보다 훨씬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투신과 보험 쪽 기간 연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바닥 지지라인 14,5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솔재지 역시도 한 18,000원대까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유일의 배터리 임극제 같은 거 배터리 저장 기능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2차전지 임극제 공장 6, 7호기 증설을 완공하고 연간 4,000톤 이상 생산이 가능한 설비로 기존 8,000톤 대비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됐고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간 4만 톤 이상의 생산 설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역시 전기자동차랑 ESS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글로벌 시장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지금 그 대표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에 대한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신규 사업으로 인조흑연계 음극재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조흑연계 음극재 사업 자회사 PMC텍으로부터 침상 코크스를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천연계 원료에 비해서 배터리 수명 연장 효과가 훨씬 높아서 이 인조흑연계 음극재 사업은 부가가치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 전 음극재 사업부의 매출이 올해 800억까지 늘어날 전망이고 연평균 음극재 사업의 매출은 80% 이상 성장할 전망이라 2020년까지 2200억까지 비중이 약 15% 넘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주요 자회사 침상 코크스를 PMC텍에서 안전하게 인조흑연 음극재를 생산할 경우 수직 계열화에 대한 시너지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 매수 추세이고 외국인의 수급을 좀 기대해 봐야겠지만 단기 바닥 그 43,000원 정도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볼 것으로 보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도 중장기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 봤습니다. 잠시 뒤에 또 5위부터 1위 볼 거고요. 저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신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먼저 봐드릴 종목은 세명 전기인데 8545님께서 세명 전기를 5,400원에 사셨다고 적으셨어요. 비중 25%시고요. 저희 권광현 이사께 좀 여쭤볼게요. 네, 작년 연말에서 1월 초 사이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주가가 많이 뛰었다가 도로 제자리로 돌아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수익 실현 없이 계속 보유를 하셨으면 수익분이 너무 줄어들어서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운 없는 케이스가 되셨어요. 지금 최근에 하한가까지 기록하면서 가격이 빠졌는데 네. 딱히 이유라고 잡을 게 사실 없었습니다. 가파르게 올랐던 거에 대해서
뭐 차익 실현이 뭐 가장 큰 주된 목적이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반등을 어떻게 할지 거래량이 어떤 의미를 가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정화될 때까지는 뭐 지금 뭐 추가로 뭐 더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접근은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을 지금 당장 오늘 털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저는 한 일주일 정도는 더 가지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장 상황에 조금 보탬을 보태준다면 변곡점으로서 다시 꺾어서 어느 정도는 다시 상승 회복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실적 컨센서스도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아직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최소 더 지켜보시고 대응하셔라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웹잼 볼 거고요. 828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매수가가 27,000원이에요. 지금 사신 가격대가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와 비슷한 수준이신데 40%가 있으시고요. 장기 보유해야 될지를 여쭤보셨거든요. 김지훈 차장님. 네, 웹잼 좋은 게임 회사 중에 좀 그래도 모멘텀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네. 가격대는 단기 바닥권을 어느 정도 좀 지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웹젠 1분기에 그 작년에 론칭한 기적 최강자하고 올해 1월 달에 론칭한 이제 기적 각성 등 로열티 매출이 1분기에 온기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양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천사 지검 HO 역시도 꾸준히 지금 실적 개선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실적에 대한 모멘텀 외에도 대천사지검이 9월달에 론칭한 게 내년 하반기에 좀 상당히 실적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뮤 IP로 활용한 중국 시장 내에서 모바일 쪽 게임 한 종, 그 다음에 웹게임 쪽 한 종이 하반기에 오픈 계획이 돼 있어 이 일정만 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중국에 대한 로열티 매출까지 상당히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격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단기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고 25,500원 선, 손절가 짧게 25,5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3만원 이상, 한 3만, 지금 단기 고점 구간에 한 31,7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거래량도 좀 어느 정도 적은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웹젠이 좀 빠지고는 있지만 여기서 더 크게 밀릴 거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양호하고 중국 IP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이분 사신 가격에서 아까 말씀드린 25,700원 정도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수익이 났을 때는 비중을 좀 일정 한 20% 정도 수준으로 좀 줄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로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S맥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S맥은 뭐 M&A 된 종목이죠. M&A 관련 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뭐 가격대도 뭐 저가이지만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과거 이제 이 회사의 움직임 자체가 에이프로젠 KIC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프로젠 제약 그쪽과 관련된 패밀리 쪽에 이제 인수된 회사인데요.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거는 이 회사가 바이노나라는 바이오 회사를 인수하면서 새롭게 바이오 회사로 변신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수 대금으로 250억을 완납을 했는데 다른 바이오 인수하는 것보다는 일단 주가는 상대적으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최근에 한 340만 주 정도의 CB 전환 물량이 지난 월요일 날 상장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물량이 출회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M&A 된 거에서 새롭게 변신을 하고 그 변신 자체도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 에이프로젠 관련한 몇 개 회사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성공의 가도에 있는 그런 부류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된다고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뭐 주가도 저점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흐름에서 일단은 CB 물량에 출회되는 거, 요 마무리되는 시점이 과연 어느 때인가 그게 중요하고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그런 저점을 높여가는 시점, 그 시점이 바로
이 회사의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량이 이제 출회될 것하고 좀 더 올라가서 출회될 것 몇 가지를 이제 나눌 수 있겠는데 거의 급한 물량은 1차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정도면은 한번 매수를 공략을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000원 그리고 지금 현재 1,370원이 거래되는데 이것이 못 가고 1,350원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단기 손절을 했다가 재매수 타이밍을 이렇게 가지는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S맥이었고요. 구체적인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한 이사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계속 이어갈 거고요. 건강현 이사 5위 종목 공개할게요. 네, 5위 종목으로 신라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죠. 조금 무수갯소리를 섞자면 한국인의 반은 신라젠을 앓고 나머지 반은 펩400이라는 약을 안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너도 나도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최초 추천 시점 이후에 상당한 하락이 발생을 했다가 이제는 꽤나 따뜻한 수익권까지 올라왔어요. 물타기를 전혀 안 하신 분들도 수익권에 계실 테니 축하드리고요. 신라젠의 펩400 임상 이슈가 올해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수급 상황이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녹십자 랩셀 설명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이오 종목들의 경우에는 사실 기술 가치 평가도 잣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수급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예민하게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급적인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신라젠의 수급은 무서울 정도로 좋습니다. 대차 잔고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대차 상환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공매도는 급등 구간에서 거의 없다 싶을 정도였어요. 결론적으로는 좀 쇼커버링으로 추정되는 물량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외인과 기관이 돈을 쏟아부으면서 쌍끌이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래쪽으로 저항선을 꼽을 만한 부분까지 좀 거리가 있다는 거 정도가 좀 단점으로 꼽히겠네요. 이 말은 등락폭이 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잡아드리는 거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136,000원, 목표가 136,000원, 손절가 10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으로는 코스모화학 한번 보겠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의 핵심 종목이죠. 코스모화학은 국내 유일한 황산 코발트 생산 업체입니다. 그리고 황산 코발트는 현재 전기차 배터리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NCM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재료고요. 이 말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키우기 시작했던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는 2차전지 생산 기업들이 코스모화학을 빼두고는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도 당연히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또 요즘에 심상치 않은 코발트 가격의 상승분이 가져다 줄 만한 좀 추가적인 이익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코스모화학한테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장이 풀리고 난 뒤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정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염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상의 가치까지도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라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냥 쭉 홀딩하시면 충분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표가로 35,000원 그리고 손절가 2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캠트로스 한번 볼게요. 캠트로스는 오늘 좀 강보합세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 방송에서 현재 가격대가 가장 두꺼운 매물대로 진입하는 중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발생할 때까지 좀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언급을 드렸었어요. 참 이런 부분은 좀 안 맞아도 되는데 귀신같이 잘 맞네요. 지금 물량 쌓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요. 근데 좀 고무적인 부분은 이격도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상승으로 추세 전환으로 꼽을 만한 시점이 꽤나 임박했다는 부분입니다.
뭐 오늘처럼 계속 강보합, 약보합 정도로 지지부진한 흐름보다는 흐름을 깰 만한 그런 상황이 조금 임박하지 않았나 점쳐볼 수 있다는 게 이 부분인데, 뭐 좀 추세나 흐름만 너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캠스로스는 단기 추세를 떠나서 종목 자체 밸류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최근 2차 전지 첨가제 캐퍼시터를 이제 크게 생산하겠다, 이제 크게 생산 라인을 확장하겠다 라는 부분을 계획을 밝혔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 상승을 했다가 지금 하락을 한 뒤로 아직 이 부분이 재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업적 검토가 거듭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 5,000원 그리고 손절가 3,7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이준 코스메틱 한번 볼게요. 일단 뭐 최근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약세를 기록한 뒤에 빠르게 회복을 하나 했는데 또 오늘 좀 꺾이고 있어요. 일단 회복을 많이 하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국내 증시 상황 약화가 되면서 제일 많이 빠졌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근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봤을 때 형편없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를 그대로 수치상으로 아니면 차트상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다 좋은 종목이고 수급 상황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 참 좋지만 급등락이 좀 심한 종목이다 보니까 수익 수준은 짧게 끊어서 가져가는 전략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올랐다 내렸다가 진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간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5% 이상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일부 자르고 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다시 잡고 이런 방식으로 거듭하게 되면 조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제이준 코스메틱은 원래 장기 보유로 갔을 때 진짜 빛을 발하는 종목이에요. 올해 예상하고 있는 뭐 EPS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뭐 일각에서는 지금 한 2배에서 3배 정도까지도 주가가 뛸 것이다라는 리포트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당장 거기까지 뭐 장담을 드린다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을 만큼 컨센서스가 워낙 좋은 종목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단기적인 등락폭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기업 자체 밸류에이션을 좀 보시길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으로는 21,000원 그리고 손절가 15,6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펄어비스 한번 볼게요. 제가 참 졌다 뺏는 종목 정말 안 좋아하는데 최근에 펄어비스가 갑작스레 폭등을 했어요. 17% 정도 폭등을 하더니 곧이어 한 이틀 만에 폭락을 해서 제자리 이하로 떨어지는 아주 조금 슬픈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검은 사막의 모바일 서비스가 출시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좀 예상치 못할 정도로 너무 빠르게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틀 만에 대부분이 다 빠져버리다 보니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그만큼 몰렸다는 소리겠죠. 거기다 공매도 물량까지 출현을 하게 되면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 좀 아쉽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처음 생각했던 대로 회사의 컨센서스를 생각하면서 그냥 쭉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상장 이후에 우상향을 쭉 하다가 처음 조정다운 조정을 받고 다음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실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반영을 하면 현재 주가는 PER이 16배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로 28만 5천원, 손절가 2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권광현 이사께서 준비해오신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김지훈 차장 5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종목 롯데케미칼입니다. 네. 춘절 연휴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제품 가격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적어도 3월달 말까지는 계속 강세가 이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달이 전통적으로 제조업 성수기이기 때문에요. 수요가 추가적으로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2020년까지 폴리에틸렌의 시장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탄 크래커의 가동 시기에 대한 지연 부분 그리고 중국 수요의 추가 성장 부분으로 2020년까지 폴리에틸렌 시장 호조는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의 전반적인 그 기초석유화학 제품군이죠. MEG와 부타디엔, 그 다음에 스타일렌 모노머, 그 다음에 ABS 쪽 비폴리에틸렌 부분도 제한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수요 성장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스프레드 개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타디엔 쪽 합성 고무 재고가 완화되면 상당히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역시 롯데케미칼 1분기 영업이익 7,780억 수준으로 컨센서스를 빠르게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EG 같은 경우는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영향과 타이트한
공급으로 스프레드가 여전히 개선된다고 보고 있고요. ABS는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는데 4년간 최고 영업 마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LG화학 모두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 ABS 시장 자체가 신증설이 아예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2018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회사 롯데 첨단 소재가 56만 톤으로 5위까지 지금 그 ABS를 확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 자금률이 향상됐긴 했지만 상당히 수입이 감소하고 지금 품질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수요처가 요구하는 그 그레이드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롯데케미칼 같은 업체에 당분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구조적으로 상당히 업황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뭐 특별히 손절가 잡아드리긴 좀 어렵고 중장기 목표가는 한 50만원 선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네. 다음은 카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택시 끊임없이 좀 이슈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 최대 콜수가 240만, 기사 수가 24.5만 명으로요. 국내 카카오 T의 가입자가 총 1,720만 명일 경우 이에 대한 제휴 서버가 상당히 국내 최대로 강력한 모바일 사용자 네트워크를 기반해 이 차량 관련 서비스가 상당히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모빌리티 시장 변화에 지속적으로 활용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도입되고 차량 공유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카카오 택시는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계속 그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에 기반해 그 서비스 기반의 모빌리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가치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당연히 이 부분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카카오 광고 같은 경우는 OBT 완료되면 광고 매출 성장은 올해 본격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역시도 오프라인 시장 진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와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의 수익성 개선이 주요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도 좀 손절가 길게 12만 7,500원 선 잡고요. 중장기 목표가 여전히 16만원 변함이 없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최근에 상당히 견조하게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래도 추가 상승 여진이 있다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RPG 게임 서머너즈 워가 전 세계 누적 9천만 다운로드를 돌파해서 1억 다운로드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이고요. 올해는 차세대 신작 게임들 본격적으로 투입시켜서 올해 상당히 신작 모멘텀을 승부를 보겠다고 좀 대표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 출시가 예정된 역시 스카이랜더스 모바일 출시가 가까우면서 컴투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카이랜더스는 역시 액티비전이 출시한 게임으로 실제 캐릭터 피규어 왕구를 NFC 방식으로 리더기로 인식하는 콘솔로 즐기는 방식으로요. 현재까지 누적 30억 달러 이상의 매출과 3억 개 이상의 완구 판매를 기록한 글로벌 인기 게임으로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고 말씀드리고요. 서머너즈 여전히 분기당 1,000억 원 수준의 탄탄한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 연 2회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캐시카우 역할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6,700억 넘는 보유 현금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차익 가능성까지 고려할 경우 최대 2조 원대 규모의 글로벌 회사를 인수할 것에 대한 M&A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서머너즈에 대한 단일 게임 의존도는 어느 정도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이 디스카운트 됐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KB자산운용 2대 주주로 돼 있는데 스튜어드 코드십 이후로 컴투스가 지속적으로 주주들에게 우호적인 배당 정책 내놓으면서 상당히 투심을 좀 사로잡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체인 스트라이크와 신작 야구 게임, 골프스타, 낚시의 신 등 다양한 신작 게임들은 정기적으로 꾸준히 업데이트되면서 가격적으로 손절가 14만 6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컴투스도 상징적으로 한 20만 원 목표가 한번 찍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원익 IPS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는데 올해 실적 좋을 것이냐? 올해 매출액 약 20%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도 20% 넘는 한 1,550억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캐파의 빅사이클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공정전환에 대한 효율 둔화로 캐파 증설에 대한 요구량이 D램과 3D 낸드 쪽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투자 생각보다 크고 예상보다 빠르게 좀 진행될 전망이 있습니다. 기존 주력 제품 시장 점유율 상승 외에도 신규 고객사 확보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밸류에이션 멀티플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하향이 돼서 11배 수준까지 좀 등락돼서 멀티플 재상승 효과는 충분하다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슈가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그 원익 IPS 원자층 증착 장비 ALD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장비 시험 평가가 올해 1월 마무리됐고 구매 불서에서 구체적인 조율까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 도입 결정되면 하이닉스는 주성 엔지니어링 독점이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 독점 구조가 깨질 경우 원익 IPS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하이닉스 쪽 매출이 나올 경우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ALD 장비, 방금 말씀드린 원자층 증착 장비는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0% 넘게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원익 IPS도 손절선만 34,300원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위 종목이 남아있네요. 네. IT 섹터 투자 심리 상당히 악화돼가지고 계속 빠졌다가 단기 주가 하락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빠르게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요. 역시 핵심은 고객 다변화와 FPCB를 제외한 반도체 소재 쪽의 안정적인 매출 전망입니다. 대형 OLED 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OLED 부분의 주요 공급자로서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OLED는 TV 셋업체들의 시장 진입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고, OLED TV 분명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TV 소재 매출은 1분기부터 65인치 패널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대규모 턴어라운드로 올해 매출 780억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소형 OLED 공정용 신제품은 올해 연내 빠르면 상반기 말에 공급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를 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65인치 OLED 패널이 매출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지만 2분기부터는 중소형 OLED 소재 산업의 벤더 역할로서 그 매출 본격화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PI 필름 단가 인상에 대한 수익성 훼손보다 역시 제품 믹스에 대한 개선으로 마진이 상당히 좋아지고 전사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 보고 있고요. 중국 로컬 업체에도 OLED 제품 소재에 대한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중국 회사에 납품하는 생산은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부터 빠르게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다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연간 실적으로 매출 4,300억대, 영업이익 650을 낼 것으로 보고 있어서 매출로는 43%, 영업이익 15% 넘는 증가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로 볼 수 있어서 원익 IPS도 IT 섹터에 대한 큰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 보유하는 IT 장비업체 탑 회사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김지훈 차장 넘버원 종목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종목씩 전문가의 종목이 추천이 됐는데 전문가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광현 이사, 메리트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2부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이 됐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상승 전환이 된 상태이고요. 낙폭을 조금씩 줄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시장의 수급 주체가 지금 개인뿐으로 잡히고 있다는 점은 함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